자, 이제 시험 문제 요것도 단골 손님이죠. 그죠?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계면활성제는 제 인강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여기에서 계면활성제가 뜻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네, 계면활성제를 이해하기가 자꾸 말이 꼬이고 있네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계면활성제에서 계면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 제 책에 보시면 자,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가 있는데 자, 기체와 고체가 마주보고 있거나 고체가 액체 또는 고체가 고체와 고체가 있는 경우에 만나는 거기에를 우리는 계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물컵에 물을 떴어요. 그러면 물은 뭐예요? 액체죠. 근데 공기는 기체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 기체하고 물하고 만나는 요 경계면을 우리는 계면이라고 불러요. 경계면. 자, 그러면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이러한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경계를 박살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면활성제가 많이 사용되는 게 물하고 오일하고 섞을 때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제일 많이 쓰죠. 뭐 빨래 빨 때도 우리가 많이 쓰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물하고 오일하고 딱 담으면은요 밑에는 물이고 위에는 오일이 이렇게 동동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경계면이 생깁니다. 물하고 기름하고의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즉 물하고 오일하고 섞인 것처럼 만들어준다.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서 섞인 것처럼 얘네들을 짬뽕 국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돼요. 그림도 참 못 그리네요. 자, 물질에서 보시면은요, 물질은 물질끼리 서로 잡아 당기는 응집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이 수축해서 표면 장력이라는 게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만약에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크림에서 보면, 우리가 물하고 기름하고 섞였는 것처럼 네, 막 혼합을 해 놓습니다. 섞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걔네들은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섞인 것은 아니죠. 근데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걸 바로 응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집력이 강하면은 이 표면 장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품 자체가 분리가 일어나죠. 즉 크림이 난데없이 물과 기름으로 분리돼 가지고 네, 끝내는 썩어버리죠. 예, 그러한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응집력을 낮춰가지고 표면 장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을 낮춰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못 모이도록 하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보면 분자 내에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친수기, 뭐 소수기, 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계면활성제 생긴 게 올챙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머리통 부분은 친수기, 물하고 친하고요. 자, 꼬리 부분은 소수기 또는 친유기 이런 말도 써요. 기름하고 친하다고 해서. 소수기라고 하면 물하고 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하고 안 친하면 기름하고 친하겠죠, 뭐. 그래서 소수성, 성격이 소수성이다,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하고. 자, 어떻든 요런 형태로 생겼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뒤에 보면은 설명이 한번 미셸이라는 게 나올 건데요. 지금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계면활성제 생겼는 게 머리통이 이렇게 생겼고 꼬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친유성 또는 소수성. 원래는 친유성이라 표현하면은 기름하고 많이 친하다는 뜻인데
다른 분들은 왜 소수성에서 물하고 안 친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친유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어떻든 이 머리통이 이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이온,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 빨래통에다가 여러분들 세제에서 아마 구경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빨래통에 이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세제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이 세제가 이게 물이 지금 있으니까 물하고 친한 놈이 머리통이죠, 그죠? 그래서 꼬린을 할 때 머리통부터 먼저 꼬린을 합니다. 머리통 먼저 이렇게 꼬린을 해서 때 있는 대로 달려갑니다. 세제가. 때 있는 대로 달려가면 이 옷이 이렇게 있으면 옷에 이렇게 때가 만약에 묻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때는 뭐냐 하면 얘는 기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 있는 데 가면 얘가 붙을 때 어떻게 붙느냐 하면 꼬리를 들이밀고 붙어요. 그래서 꼬리를 들이밀고 요렇게 붙습니다. 이게 많이 붙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때하고 분리가 되죠. 그래서 때가 위로 뻥 올라가면은 중간에 때를 가다 놓고 궁디를 다 붙여가지고 요렇게 동그랗게 공을 만들어요. 아주 빡빡하게 빈틈없이 만듭니다. 요걸 반틈 딱 쪼개놨는 게 바로 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미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이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엉덩이 부분에 기름을 가다 놓고 머리통은 바깥으로 다 모아 놔 가지고 기름인 놈이 물인 척 하면서 요렇게 있는 요 미셀이 형성이 되면 요거를 다시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가 우리가 다 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미셀이 둥둥 떠당기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름이 물인 척하고 굴러당기는 거죠. 요즘 사투리가 자꾸 나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기름을 가둬놓고 물인 척하고 물하고 막 혼합되어 있어요.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러면 화장품에서도 똑같죠? 자, 화장품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보면 우리가 물하고 기름하고 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보면 수성원료, 유성원료 이런 말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비커를 2개 준비해요. 물론 뭐 가마로 할 때는 가마를 2개 준비하죠. 그러면은 한 개는 수성원료, 한 개는 유성원료를 한 그릇에다가 각각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름을 물에다가 요렇게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하면 이때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제가 계면활성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오일에다가 미리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하고 계면활성제가 친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워밍업으로 잘 섞어줍니다. 섞어준 상태에서 얘를 물 속에다가 쑤셔넣어요. 쑤셔넣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얘가 이 계면활성제가 물인 척 하도록 이 오일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물인 척 하려면은 이 오일에다가 오일을 꼬리에다 다 가득했죠. 그죠? 다 가둬가지고 미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에 보면 수많은 미셀들이 둥둥둥둥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되는 것처럼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러한 미셀이 아주 미세하게 잘게 부셔가지고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 다시 넘어갈게요. 계면활성제 역할 아시겠어요? 요걸 조금 길게 설명해 놓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링크를 한 번 더 걸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계면활성제에서 화장품에 쓸 때 보면은요,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화장품에 사용될 때 보면, 용도에 따라서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대전방지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대전방지제는 뭐냐면, 정전기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온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전기, 양이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전 방지제는. 자, 유화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이 오일과 물을 섞어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유화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로션, 크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용화제, 가용화를 시킨다라는 뜻인데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거를, 물에 녹은 것처럼 보이도록, 네, 부어주는 거. 그러한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가용화제라고 합니다. 물론 유화제에 포함되기도 해요. 유화제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유화제는 대부분 보면은 약간 고체 타입이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가용화제는 대부분 액상 타입이 좀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버터 타입이나 이러한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유화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난 가용화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가용화제, 올리뱀 시리즈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액체 타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화제의 역할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너에다가 우리가 향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즉 토너는 전체 원료가 다 수용성 원료인데 우리가 향을 넣어야지만 되는데 향은 또 오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일을 토너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가용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용화제도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가 쉽겠죠, 그죠? 만약에 고체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불에다가 녹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향도 날아갈 수가 있고요. 또 혼합했을 때 다시 뿌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액체 타입의 가용화제를 토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라는 말이 나오면 아, 가용화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용화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용도에 대해서도 계면활성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유화제냐, 가용화제냐, 분산제냐. 분산제는 겔포스? 예, 겔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고체를 우리가 액체상에다가 골고루 헛뿌려 놨잖아요. 그죠? 그걸 바로 분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파데 같은 경우도 똑같죠. 파데도 우리가 고체상을 액상에다가 우리가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분산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2회 시험과 3회 시험에 보면은요, 아주 사악하게 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20도씨에서 우리가 표면 장력을, 측정했을 때 보면, 물이 가장 높게 나오죠. 물이 가장 높게 72 정도 지금 나왔었고요. 자, 이 표면 장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그끼리 친한 거예요. 저그끼리 친해가지고 분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을 만들면 이 물이 저그끼리 자꾸 만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분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제일 잘 일어나는 놈이 표면 장력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저그끼리 친한 놈, 끼리끼리 친한 놈은 물이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물과 표면 장력이, 표면 장력의 지수가 가장 흡사한 것들은 흡사한 원료가 무엇이냐 이래갖고, 1, 2, 3, 4, 5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글리세린이었죠. 자, 그래서 이 글리세린도 물처럼 분리가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에탄올이 제일 낫죠, 그죠? 근데 에탄올은 여러분들이 섞어보시면은요, 오일하고도 친하고, 야는 물하고도 친해요. 한마디로 줏대 없는 놈이라 가지고, 얘는 표면 장력이 제일 낮습니다. 저그끼리는 별로 안 친해요. 늠하고 많이 친하죠. 그러니까 분리가,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제일 잘 일어나는 게 물,
그 다음에 글리세린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표면 장력과 계면 장력의 뜻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설명했는 걸 못 알아먹겠는 분들은 네, 글씨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면활성제 종류 지난 시간에 짧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계면활성제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밑에 있는 천연 계면활성제는요,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양이온 계면활성제는요, 우리가 흔히 원자들이 보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이 전자를 남 거를 훔쳐오는 놈도 있고 남한테 뺏기는 바보 같은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를 남한테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남한테서 전자를 훔쳐왔는 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훔쳐와서 전자가 더 많이 있는 놈이에요. 이거는 더 많이 있고 얘는 뺏긴 놈이라 가지고 네, 양이온밖에 안 남아가지고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외울 때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뺏기고 지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남 거를 훔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양이온은 훔쳐와야 되기 때문에 흡착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균의 살균제나 또는 린스 이런 거 쓸 때 보면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고요. 얘는 흡착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가 피부 자국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린스의 주의사항에 보시면은 두피에 바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 중에서 피부 자극도가 제일 높은 놈은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피부 자극도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남한테서 훔쳐야 되기 때문에 딱 들어붙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은 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가 제일 낮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 자극도 순서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를 뺏기거나 세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탁세제 이런 것들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왜? 남한테 이 전자를 훔쳐왔기 때문에 힘이 파워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때를 잘 벗겨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그 불판이나 이런 것들 그 씻는 세제가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자체가 보면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계면활성제보다. 그래서 음이온을 좀 많이 넣게 되면은 세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양쪽성은 어떤 게 있고 비이온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자체를 구분하도록 짬뽕으로 섞어놓고 시험 문제가 꼭 하나씩 나와요. 갑자기 머리통이 터질 거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머리를 써서 외우면 되죠. 다 무조건 시험 문제 객관식밖에 안 나오니까. 자,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끝에 보시면 클로라이드라는 말이 하나 있죠. 클로라이드 나오면 양이온이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설페이트라는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성은 우리가 pH에 따라서 얘가 음이온이 되기도 하고 양이온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산성으로 가면 양이온의 성격이 강해가지고 얘가 더 많이 미끈덩거려요. 우리가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는 세제들은. 그래서 보통 보면 퐁클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요,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고 그 산성으로 만들게 되면은 얼굴에 린스 발랐는 것처럼 미끈덩거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객님들은 나는 뽀도독이 좋은데 왜 이렇게 미끈덩거려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뽀도독으로 하고 싶으면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빼야 되겠죠, 그죠? 얘는 pH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어떻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보면 베타인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죠. 근데 베타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그 양쪽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요 세 가지를 업체에서 제일 많이 써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라우라미도 프로필 베타인, 코코베타인. 금액으로 계산하면 코코베타인은 제일 비싼 거는 한 15,000원 키로당,
코카 미도프로필 베타인과 라우라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보통 한 2, 3천 원?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짝퉁 코코 베타인이 요 두 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냥 우스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베타인으로 붙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코코 베타인은 아닌데, 어떻든, 예, 베타인으로 끝나면은 네, 그냥 양쪽성 계면활성제다. pH에 따라서 음이온이 되기도 했다가 양이온이 되기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리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 자극도가 적어서 어린이용 세정제 또는 시중에 보시면 영유아 그 의류 전용 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 다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듐 코코 암포 아세테이트라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헷갈리게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면은 폴리소르베이트 계열 뭐 시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하면 보통 뭐 트윈 80, 트윈 60 이런 것들 많거든요. 폴리솔베이트 60, 폴리솔베이트 80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적혀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폴리솔베이트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소르비탄, 소르베이트,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라고 줄여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옥시에틸 알킬 에테르염, 폴리글리세린,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코카마이드 MEA, 코카마이드 DEA, 라우라미드 MEA, 라우라미드 DEA 각각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레마이드 DEA 이러한 것들이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화장품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원료들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천연 계면활성제, 그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새로운 것들도 굉장히 개발돼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레시틴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계란 노란자나 또는 콩에서 추출하는 레시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포닌이라고 해서 인삼에서 나오는 사포닌도 있죠. 이러한 천연 계면활성제는 뭐 이외에도 뭐 솥베리 뭐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요. 솥베리의 본래 표준 명칭은 무환자 열매 추출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끓이면은 거품이 나는 천연 세제에 해당이 되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 외우려니까 머리 아파 죽겠죠. 예, 비이온 계면활성제 못 외우겠는 분들은 그냥 위에 양이온, 음이온 양쪽 성만 열심히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자, 피부 자극도에 따른 거는 제가 아까 양이온이 제일 파워가 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정력은 음이온이 제일 파워가 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 세정력은 사실 시험 문제 뭐 잘 나오진 않고요. 이 피부의 자극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너무 쉬워서 나오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계면활성제의 친수, 친유성, 밸런스 척도 HLB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HLB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 계면활성제가 우리가 물하고 조금 더 친하냐 아니면은 기름하고 조금 더 친하냐 이러한 성격을 나타낸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물하고 조금 더 친한지 기름하고 조금 더 친한지 이러한 성격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가 수많은 계면활성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야가 물하고 친한지 기름하고 친한지의 값인 HLB 값을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바로 RHLB라고 해가지고 필수 친수, 친유성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러한 값들이 우리가 보면 HLB 1에서 3까지를 소포제, 즉 기포를 없애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5에서 18 정도 되면 우리가 가용화제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실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틀리라고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외운다는 거는 저는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외우고 싶은 분은 나는 이거 포기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외우지 말라라고 하고 싶고요. 그냥 HLB라는 요 단어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HLB라는 뜻이 기름하고 친하냐 물하고 친하냐의 평균값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에서 6 사이가 우리가 WO 유화제에 해당이 되고 OW 유화제는 8에서 18에 해당이 되고 가용화제는 15에서 18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예요. 가용화제는 토너 만들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8에서 18에 해당되는 요 유화제는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저는 만약에 외운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요 두 가지만 그냥 외울 것 같아요. 어떻든 숫자 두 개는 중복이 되네요. 근데 나 못 외우겠어. 이런 사람은 외우지 마세요. 숫자 적으라고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시험 문제에 대충 만약에 나온다면 HLB 값이 요 정도 되는 유화제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뭐 요 정도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냥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가 좀 비열하게 나오다 보니까 학교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너무 비열한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 미셸이라는 단어 자체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계면활성제가 이런 형태로 뭉쳐져 있는, 이 구 형태로 뭉쳐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미셸 또는 마이셀 이렇게 적었어야만 됐습니다. 시험 문제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CMC라는 임계 미셀 농도라는 요 단어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요. 저는 요게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셀이 형성되기 위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우리는 임계 미셀 농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통이 이빨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꼬리내서 빠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빠지면은 우리가 미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이 형성되는 농도를 우리는 임계 미셸 농도 또는 CMC, 요렇게 표현한다. 요렇게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화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죠. 유화는 우리가 아까 토너에서 사용했던 가용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션이나 또는 크림에서 사용하는 에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유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멀전이라고 하면 원래 혼합이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액체가 섞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 거를 에멀전이라고 하고요. 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격이 다른 물하고 기름하고 섞인 것처럼 혼합해 놨는 거를 우리는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뒤에 보면 에멀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한 것들은 다 색깔이 흰색으로 백탁으로 색깔이 보이죠. 그죠? 빛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가용화제는 우리가 뭐예요? 물에 녹지 않는 그러한 향 같은 이러한 것들을 물에 녹도록 녹은 것처럼 보이도록 소량을 녹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용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가용화제 그리고 그 에멀전, 유화액, 유화제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밑에 보시면 분산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분산은 용매의 분산상이 퍼져 있는 혼합계를 말하고 화장품에서는 고체의 밀입자가 액체 중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즉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 같은 이런 고체들을 액체에다가 확 퍼뜨려 놓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곧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유아에게 불안정한 상태. 자, 여기에서 보면 유아에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면 단어가 응집, 크리밍, 침강, 하빌, 오스트왈트 숙성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응집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물체끼리 저거끼리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게 바로 응집이고요. 크리밍은 손잡고 위로 붕붕 떠는 거고요. 침각은 너무 손을 많이 잡아가 밑으로 깔아앉는 거고요. 자, 하빌은 자기들끼리 서로 합체하는 것을 우리는 하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 버리면 그거를 바로 오스트왈트 숙성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유아에게 불안정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에게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법, 즉 로션이나 크림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별표 여러분들 한금 쳐놓으세요. 자, 유아에게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보시면 점증제를 사용하여 연속상의 점도를 높여줍니다. 아유, 어려워 죽겠죠. 막 연속상의 점도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자, 연속상이 뭐냐면 화장품에서요. 그냥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물이 뭐예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보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물에다가 오일을 요렇게 쑤셔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오일에 계면활성제가 붙어가지고 점철 물에다가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 놓는다 했잖아요. 오일을. 그럼 이게 국물이 물이죠? 국물은 물이다. 국물이 물이면 국물을 유식한 말로 연속상. 요 오일은 안에 이렇게 막 숨어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상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내상. 이 국물은 외상. 이렇게 불러요. 나올 때마다 단어 뜻 알아들으시겠죠? 자, 점증제를 사용해서 연속상의 점도를 높인다. 즉, 우리가 그 알로에 젤 여러분들 점도하시죠, 그죠? 이 알로에 젤을 물이 국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국물인데 점증제를 넣어가지고 빡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놨는 거는 만약에 세균이 침투를 해도 세균이 옆집으로 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국물 자체가 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물이 우리 표면 장력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죠? 저끼리 친하기 때문에 뭉치려고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점도가 높으면 못 움직여요. 풀처럼 떡 들어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점증제를 많이 넣게 되면 이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유화제와 내상의 농도. 내상이 뭐라 했어요? 아까 여기 물 안에 막 흩뿌려져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자, 유화제와 내상의 농도를 높여 내상의 점도를 높인다. 즉, 이 말은 유화제를 더 퍼넣어가지고 내상을 빡빡하게 야가 바깥으로 못 튀어나가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분산상과 연속상의 밀도 차이를 줄여준다. 우리가 이 입자가 이 미셀이 형성되는 입자 자체가 잘게 빠사져 있으면은 우리가 발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분리도 잘 안 일어나고 그 자체가 좋은 기계를 썼다는 거죠. 파워가 센 그러한 기계를 썼다는 건데요. 어떻든 이 내상하고 외상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만들어주면은 얘네들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제조하는 방법을 보시면, 자, 원료를 투입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지 마음대로 만들고 앉았어요.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은 우리가 이 화장품을 만드는 순서가 공정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오일을 물 속에다가 쑤셔 넣으라고 했죠. 그죠? 근데 말 안 듣고 뭐 물을 오일로 이렇게 쑤셔 넣게 되면, 원래는 이 오일이 물인 척 하면서 흩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꼬리에다가 기름을 가다 놓고 미셸이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거꾸로 넣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물을 안에다가 가다 놓고 머리통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놈이 막 생기죠. 그죠? 미셀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은, 물을 기름으로 넣는다 해서, 이런 안정성이 이런 식으로 되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파운데이션이나 좀 오일리한 제품 만들 때 보면은요, 그때는 순서를 안 지키면 이 미셸 모양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은 얘가 분리되는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그냥 잊으시고요. 그냥 순서가 바뀌면은 미셸 자체가 꼭 말 안 듣는 놈이 있어가지고 불안정하게 미셸이 형성된다. 즉 똑바로 안 만들고 거꾸로 만드는 놈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즉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 교반기의 RPM 속도가 뭐냐면요, 교반기를 요렇게 막 팔을 교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막 돌려주면은 빠르게 막 젓는 거를 저어줘야지만 이게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에서 보면 RPM 속도를 높인다. 이 말은 이 교반봉이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RPM 속도, 돌아가는 속도.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유화 입자가 잘게 잘 못 빠사져요. 파워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유화 입자가 너무 크면은 사실 발림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뭐 한 박자 쉬고 흡수되고 뭐 이딴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입자가 너무 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분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RPM 속도가 느려서 유화 입자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도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만들어 쓰는 DIY 화장품 같은 경우에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사용할 때 좋았는데 뭐 한 달 가까이 되면은 점점점 분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점도가 묽게 바뀐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샴푸를 만들 때 보면 이 교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좀 이 크림 자체에다가 그 첨가물을 넣었을 때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서 우리가 혼합할 수 있는 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원료에다가 베이스에다가 내가 원료를 투입을 했는데 그냥 손으로 대충 적게 되면은 썩 혼합하게 되면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뻑뻑한 점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첨가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교반기를 사용해서 섞어줘야지만 골고루 분산되고 잘 섞이고요. 그 다음에 발랐을 때 발림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RPM 속도가 느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가용화 또는 유화 공정 시 투입되는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높으면은 HLB 값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것과 물론 온도가 낮아도 안 됩니다.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로션 크림 만들 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유화제 자체가 잘 녹지가 않죠. 그죠? 덜 녹은 상태에서 혼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화 제품의 경우 기포가 다량 발생하므로 진공 상태에서 기포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기포를 제거 안 하게 되면은 스펀지처럼 우리가 뭐 스펀지 빵 만들듯이 화장품이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점도도 안 맞고 비중도 안 맞습니다. 비중을 맞추게 되면 부피를 재는 건데 얘가 부풀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기포를 완전히 빼줘야 되는데
근데 이 기포라는 거는 공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안에 기포가 많이 들어있으면은요, 예, 산패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이 빨리 예, 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정성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화 제품 만들 때 보면 다 진공 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유화제의 우리가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안정성이 감소가 되면 예, 분리가 일어나면 썩어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뭐 샴푸를 만들어 봤어요. 크림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선생님 한두 달 지나가지고 점점점 묽어져요. 예, 묽어진다는 거는 점점점 썩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나의 머리에서 예, 비듬이 생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표는요. 지금 21년도 책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죠? 지금 17페이지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7이 아니고 제가 안경 끼고 있어요. 잘 이건 모르겠네요. 97페이지네요. 자, 22년도 책 97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 책에는 없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근데 요 지금 표는 21년도 학원에 76페이지에 있던 거를 제가 일로 그냥 들고 온 거예요. 그냥 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삭제를 할까 한참 망설이다가 제가 그냥 일단 이쪽으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왜냐면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표를 캡처를 해서 그때 해놨던 거라 가지고요. 21년도 학원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했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화액을 판별하는 방법, 즉 국물이 물이냐 기름이냐 이거를 판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보면 OW 제형이 있고요. 여기 지금 OW 제형, WO 제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OWO가 지금 뒤에 나오네요. 요 뒤에서 먼저 설명하고 제가 앞에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에멀전의 유형에 보면 OW형이 있고 WO형이 있고 OWO, WOW 이런 식으로 요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일을 물에다가 넣는다. 물을 오일에다가 넣는다. 오일을 물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또 오일에다가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요거는 또 물을 오일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물에다가 넣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중간에 넣다 말고 다 넣지도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았죠. 그죠? 자, OW 제형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영어로 하면 oil in water, 물 속에다가 오일을 쑤셔 넣는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국물이 뭐겠어요? 국물이 물에 해당이 되죠. 국물이 오일을 물 속에다가 쑤셔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물이 물이고 그 다음에 water in 오일이기 때문에 워터를 오일에다가 쑤셔 넣으니까 국물이 오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국물이 워터인 제품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로션, 크림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 국물이 오일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파데 같은 거, 파운데이션 예, 이런 것들이 예, 국물이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일리한 크림, 오일이 많이 들어간 마사지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오일리한 그러한 크림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은 OW 제형, WO 제형, OWO, WOW 이런 제형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만들 때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다상 에멀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다상 에멀전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흡수력을 굉장히 좋게 하고 이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오일 대신에 우리가 실리콘 오일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실리콘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앞에 오일을 그냥 실리콘이란 뜻에서 SWS, WSW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들은 OWWO, OWO,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유형이 이러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즉 OW형은 국물이 물, WO형은 국물이 오일, 이렇게. 국물은 외상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바깥에 있는 상, 외상. 국물인 물에다가 오일이 안에 퍼져 있으면 안에 있는 상, 내상은 오일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국물이 오일이면은 오일은 외상, 물은 내상이 되는 거죠. 자, 위로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OW 제형과 WO 제형이 있는데요. 이거를 유와 액이 판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와 액을 왜 판별하느냐? 국물이 물이냐 오일이냐 판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국물이 만약에 물이라면은요, 지금 색소법에 의한 판별법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용성 색소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국물이 물이면 쫙 퍼지겠죠, 그죠? 근데 국물이 오일이면 얘가 안 퍼지죠. 그래서 색소법에 의한 판별로 이 유와 액이 국물이 물이냐 오일이냐 이걸 갖다가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희석법에 의한 방법. 자, 희석법이라고 하면 분산매와 혼합되는 액체의 혼합 정도를 통해 판별합니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 국물이 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을 좀 넣었을 때에 첨가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 봤을 때에 그 다음에 이 국물이 오일일 때에 우리가 오일을 첨가를 했을 때에 그 섞이는 정도를 봐요. 그래서 물을 넣었을 때 뭐 잘 섞이고 오일 넣었을 때는 분리가 된다. 이러면은 아, 이건 국물이 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희석법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법이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려면 물에 전기가 통하죠. 그죠? 그래서 국물이 물이야지만 전기가 통합니다. 전기가 통하면 국물이 물인 OW형, 전기가 안 통하면 WO형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색소법, 희석법, 전기전도도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기계가 아무것도 없고 원료도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눈으로 검사하는 외관 판별법이 있습니다. 즉 OW형,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로션 크림형 같은 경우에는 크리미하다. 크리미하다. 이게 좀 유식한 말인 것 같습니다. WO형은 국물이 오일이니까 당연히 오일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일감이 많이 생깁니다. 즉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에 그러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외관 판별법으로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두 눈을 번쩍 뜨시고 네, 열심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콜로이드라는, 콜로이드 상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건데요. 이 콜로이드는 우리가 이러한 에멀전 상태도 콜로이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로이드는 졸, 에어로졸, 에멀전, 하이드로졸, 거품, 요런 것들이 다 콜로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로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쉴 데 없이 영어로 적는다고 하다가 영어 단어 한 개 틀려가지고 네, 쫙 꺼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한글로 콜로이드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글은 약간 틀려도 맞다고 해주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정확하게 안 적으면 무조건 쫙 꺼버리죠. 그죠? 뭐 에어로졸을 에어로졸 이런 식으로 적어도 다 맞다고 해줘요. 자, 에멀전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이 에멀전이나 계면활성제 설명을 하려면
사실 몇 날 며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하기도 힘들고 이 시험 문제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유형 자체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전공처럼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만큼 외울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